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옥창열. 미루나무 잎사귀들이 산들바람에 금빛으로 반짝이며 쉴 새 없이 춤을 춘다. 그 아래 어미 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어린 새끼 두 마리가 연한 뿔을 부딪히며 놀고 있다. 천국이 따로 없다. 햇볕 따스한 5월, 시골 길을 걷다가 본 풍경이다. 너무 부러워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제자리에 서서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염소들이 언젠간 인간의 몸보신용으로 건강원 중탄기 속에서 삼키어질 운명이란 걸 알고 있을까? 아무래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안다면 불안과 공포로 저렇게 유유히 풀을 뜯지도 뛰놀지도 못하겠지. 설령 알고 있다고 한들 인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중탄기 속으로 들어갈 운명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 어항 속 금붕어도 마찬가지다. 답답하다고 어항 밖으로 튀어오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될지언정 어항 속에서 헤엄치며 사는 것이 그나마 주어진 삶을 오롯이 즐기는 길이다. 인간은 저 염소나 금붕어와 얼마나 다를까? 좁은 땅덩어리 위에서 바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는 매한가지다. 절대자가 있다면 인간이 염소나 금붕어를 바라보듯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가여워하고 있지 않을까? 죽은 뒤에 가는 멋진 세상이 있다고? 누구 하나 갔다가 돌아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 티베트에서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는다. 죽었다가 환생하려면 정신의 불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소문은 무성하되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답답하다. 내세가 있든 없든 있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현세의 고통이 한결 덜어질 것도 같다.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간다는 희망이 있다면 조금 더 참는 게 뭐 대수겠는가. 그런데 배움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갈수록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고지곳대로 믿어지지가 않으니 그것이 문제다. 현직 시절 안전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저절로 죽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총격이나 폭파에 의한 살상은 양반이고 체첸 분리주의 세력은 러시아 군인을 잡아다 작두에 넣고 목을 잘랐다. 이라크 순위파 반군은 미군 부대 납품 일을 하던 우리 청년 김선희를 납치한 뒤 예리한 단도로 썰듯이 참수했다. 당시 입수된 참수 동영상을 보았는데 목이 잘리면서 공포에 질려 그르릉 소리를 내던 피살자의 모습이 뇌리에 선하다. 고대 중국에서는 산채 살가죽을 벗겨 말리는 포형과 살을 저며서 장을 담그는 해형이 빈번했고 심지어는 고환을 까고 운문을 메워버리는 궁형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지를 잘라내는 능지처참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이 실제 시행되었다. 칼로 목을 베는 것은 명예로운 처형 방식에 속했고 일본에서는 할복자결하는 무사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배를 찌르는 순간 옆에서 칼로 목을 쳐서 도왔다고도 한다. 시골에서 가축을 도살할 때는 대부분 망치로 때려서 잡거나 목을 비틀어 매거나 하는데 과거 인간이 인간에 대해 자행한 처형 방식은 결코 그에 못지 않았던 것 같다. 다행히 현대국가에서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식은 대부분 교수형이 많고 예외적으로 독가스나 전기충격 방식이 쓰인다. 군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총살한다. 모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신장하면서 나온 부산물이다. 가축 도살 때도 전문 도축장에서는 대부분 전기충격을 주어 단번에 고통 없이 잡는다. 스위스는 가축 도살 시 마취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 바야흐로 인권을 넘어 동물권의 시대가 도래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히스토리아이에서 아테네의 현인 솔론의 입을 빌려 인간의 행복이란 그 사람의 최후를 보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생전에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고 행복해 보였던 이도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행복한 일생이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편안히 최후를 맞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꺼린다. 노인일수록 죽음에 대해 더 진지하게 숙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피하고 부정하려 든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의 척도가 최후의 순간까지 포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면 죽음이란 삶과 똑같이 중요해진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탈무드는 어린아이에게 가급적 일찍 죽음을 보여주라고 권한다. 자녀를 장례식장에 데려가기를 꺼리는 우리 문화와는 배치되지만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진지해진다고 한다. 우리는 공동묘지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양은 도심에 형성되어 있는 이유도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듯하다. 미국 연수 시절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멤피스에 갔다가 그가 살던 집들에 묻혀 있는 걸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과 함께 죽음에 대한 교육을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해 가르친다고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낸 미국 예일대 철학 교수 셸리 케이건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비로소 생존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볼 수 있고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곧 삶을 바꾸는 것이란 뜻 같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앙케트 조사를 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 가족의 처지,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 못 이룬 꿈,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성들이 죽기 전까지의 고통에 손을 든 비율이 높았다. 죽음의 고통에 대해 설명한 책을 보면 실제로는 그 고통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걸로 나온다. 교수형을 당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처음 얼마간을 지나니 천국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또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으나 잠시 후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는 것이다. 작은 상처는 아프지만 아주 큰 상처를 입으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눈물조차 나지 않는 거나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말기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안다. 내 부모님도 식도암과 위암으로 종국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꽃쟁이처럼 말라서 가시는 걸 목격했다.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두려워지는 건 범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품위 있는 죽음을 할 권리, 즉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나 존엄사는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되고 고의 살인의 위험마저 있다며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층의 반대가 거셌다. 미국에서는 죽음의 의사, 닥터 데스란 별명이 붙은 잭 캐보키언이 법을 무시하고 소신대로 130여 명의 존엄사를 시행했다가 살인죄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 캐보키언 같은 이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환자들의 죽을 권리를 주창한 덕분에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미국의 두 젊은 여성이 얼마 전 존엄사를 택했다. 대학 농구 선수로 말기 소아암을 앓던 19세의 로런 힐이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자 상대팀 선수들은 동료에 대한 예우로 힐을 적극적으로 수비하지 않았고 악성 뇌종양으로 고통받던 29세의 브리트니 메이너드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었다. 메이너드는 남편에게 꼭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달라고 당부했는데 죽을 때 꼭 물귀신 작전을 하는 우리나라 여자들과 대조적이다. 신사임당조차 임종 때 남편더러 절대 재혼하지 말아달라고 유언하였는데 그 유언을 어기고 한 달 만에 재혼하는 바람에 율곡이 충격을 받았는지 일시 스님이 된 적이 있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존엄사만 인정하고 있다. 행복이란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존엄사의 범위가 좀 더 널리 인정되는 게 맞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최후를 장식할 권리는 우리의 행복을 온전히 완성해줄 마지막 중요한 고리이다. 오늘 우리가 맞는 태양은 바로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태양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리고 너무 깊이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담하게 살다 불꽃처럼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자.